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뭐지? 얘가 잘하는 거는 뭐지?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칭찬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정말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칭찬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성취를 높이는 칭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더욱 알차게 꾸며주실 오늘의 패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엄마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방송을 진행을 해왔고 또 하고 있지만 이 수다학만큼 기다려지는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 배우는 게 아주 알차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시겠어요? 네. 받지 말까요? 네, 오늘은 칭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요? 네, 칭찬. 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칭찬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오늘의 강연자 모셔볼 텐데요. 내 아이를 망치는 위험한 칭찬으로 학부모들에게 칭찬의 역효과를 얘기하면서 반향을 일으킨 그런 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님 모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수학 능력은 높은데 마음에서 오는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실제로 능력을 잘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떤 태도, 대화법, 칭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잘못된 칭찬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취할 동기를 높이고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칭찬, 오늘 독이 되는 칭찬과 약이 되는 칭찬을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칭찬에 역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칭찬하면은 좋은 건 줄 알았지 무조건. 네. 대부분 그 모든 매체에서 칭찬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 아무래도 그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은 칭찬의 역기능을 강조하면서 아이의 칭찬을 말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왜 그러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아유 참 똑똑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아유 얘가 뭘 잘생겼어요. 얘가 뭐속 터져갖고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해주는데 오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칭찬이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윤영미 씨 어떠세요? 평소에 칭찬 많이 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진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하거든요. 그냥 밥 많이 먹으면 그냥 아유 우리 아들 어떻게 밥도 많이 먹고 뭐 이러고 아니면 뭐 잠을 좀 늦잠을 자도 아유 잠도 잘 자 우리 아들 최고야 뭐 멋있어 뭐 어쩌게 옷이 잘 어울리니 뭐 이렇게 그냥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교수님 네. 어때요? 이런 칭찬은 네. 약이 되는 칭찬인가요? 아니면 독이 되는 칭찬인가요? 떨려요. 저도 잘못해온 거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드님한테 너 최고다. 네. 그러면 아드님이 믿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약간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칭찬해주면 우쭐했는데 이제는 아유, 네. 우리 엄마 저 또 오버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아마, 예. 어때요? 그러면 이런 칭찬은 안 좋은 건가요? 예, 뭐 안 좋다기보다는 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아까 그거보다는 뭐 옷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를 보고 얘기해 줬을 때는 아, 좀 엄마가 날 좀 관심을 갖네? 하고 믿어줄 수 있는 칭찬은 될 수 있겠죠. 그럼 예. 교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했을 때 네. 수학 성취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이 많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진심을 담은 엄마들의 어떤 지원이 아이들이 내가 요거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주 조금씩 쌓여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심을 담은 칭찬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칭찬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건 참 맞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칭찬을 해야지 더 효과적일지 오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올바른 칭찬법, 정윤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칭찬이 우리가 뭐 아이를 뭐 키운다, 아이를 망친다, 뭐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칭찬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칭찬은 사실은 정말 좋은 거예요. 칭찬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죠?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칭찬을 받으면은 진정한 칭찬을 받을 때는 자신감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칭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아,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알려주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 아이가 내가 요거는 잘하고 요거는 못하구나라는 어떤 견적을 내면서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칭찬은 아이들의 어떤 성취 동기를 높입니다. 성취 동기가 뭐예요? 성취 동기라는 거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패해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게 이제 수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성취 동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은 긍정적인 관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예,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의 어떤 좋은 점을 이렇게 고민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고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뭔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칭찬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많이 안 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칭찬 많이 받으세요? 뭐 좀 그래요. 부모님들 칭찬 많이 하세요? 잘 안 하시죠? 근데 왜 칭찬을 안 할까?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강조하는 어떤 미덕이 뭐예요? 겸손. 그렇죠.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내가 괜히 우리 아이 뜬구름잡게 칭찬했다가 자만할까 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 하나만 보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좀 집단으로 모여 사는 이런 어떤 민족이라 그런지 이 아이보다 다른 아이들이 혹시 어때요? 얘만 칭찬하면 다른 학생들이 기죽을 수 있죠. 이런 걱정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칭찬을 잘 못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뭘 잘하고 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최고다, 뭐 멋있어, 뭐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막 고민하다가 뭐 할 수 없어 하는 게 사랑해 그러면서 끌어안나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은 칭찬이긴 하지만 참 칭찬의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 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를 들여다보고 어떤 점을 이렇게 잘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칭찬의 어떤 역효과. 요즘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책을 써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칭찬의 어떤 역효과. 정말 좋은 말 해놓고 본전도 못 찾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첫 부분에 강의해드릴 부분은 이제 칭찬의 역효과. 그리고 수많은 이제 뭐 제가 뭐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교육학자, 그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밝힌 내용들인데 첫 번째.
칭찬의 역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 칭찬은 기본적으로 번째까지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까 이제 얘기해 보세요. 너 머리 좋아. 똑똑해. 너 쟤보다 정말 잘했어. 훌륭해. 이거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 내가 어떤 잣대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줘. 뭐 1등이야. 뭐 이것도 내가 이렇게 비교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세웠는데 내가 첫 번째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 평가받아야 돼. 내가 뭔가 항상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아요. 근데 제가 한 어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발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평가라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것 같으세요? 몇 살부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학생들? 나 몇 살부터 남을 의식하면서 막 창피해, 부끄러워, 뭐 겸연쩍어 이런 거를 경험하셨어요? 사춘기? 아이, 너무 미성숙하다. 유치원?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만 2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3세 조금 뭐 전후 되면은 남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안다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은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계속 바라다 보면서 이름 계속 부르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살도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다가 이상하게 엉덩방아 찌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랬을 때 창피해. 쪽팔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하면서 다시는 걷지 말아야지. 남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그래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뭐 뒤뚱뒤뚱 걷다가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걸어서 잘 걸어야지. 잘 배워야지. 이런 어떤 순수한 학구열만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모습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살 경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뭐부터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때요? 뭔가를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평가에 대한 의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나쁘겠어요?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할 때 내가 너무 평가받고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그냥 편안해요? 불안하죠. 저도 만약에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고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열심히 내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염려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행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큰 시험 가가지고 잘 못 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평가 염려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칭찬이 그런 문제를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결과만 중시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이들한테 그 낱말 카드를 주고 다 외우라 그랬어요. 다 못 외우겠죠, 물론. 외우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뭐 외운 거 다 해서 애들이 막 열심히 쓰니까 이제 막 칭찬을 막 했죠.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 그거 외우는 거 보니까 머리 되게 좋다. 천재야. 뭐 IQ 되게 높은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의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낱말 카드를 놓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컨닝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봤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아이들이? 70%가 넘는 아이들이 봤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아, 저 선생님이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좋게 잘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 좋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이런 부담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순간 그 말에 아이들이 그런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컨닝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칭찬을 듣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보지 않았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칭찬에는 너무 결과만 중시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뭐지만 칭찬이란 보상에 중독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뭐 부모님들도 하시는데 그 칭찬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이거 10개 모으면 내가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영화 구경 시켜줄게. 뭐죠 이게 칭찬? 칭찬 스티커. 이거 많이 받아보셨어요? 네, 그거 좋아요?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붙인 다음에 나중에 막 이게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여전히 그러세요? 이제 칭찬 스티커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죠. 잘 크신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의미 있으면 큰일 나지.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사실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놀이터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아이들한테 1센트면 얼마예요? 한 10원 정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줬어요. 1주, 2주 이렇게 주다가 딱 그 돈을 주는 걸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놀러 오지 않았어요. 즐겁게 놀러 올 아이들이 놀지 않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실제로 이런 거를 실험으로 검증한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마크 래퍼라는 게 학자예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비슷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재밌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을 재밌게 그린 아이들에게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집단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니네가 그림을 잘 그리면 이따가 내가 선물을 줄 거야. 보상을 약속했죠. 그다음에 한 집단 애들한테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다 그린 다음에 그냥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단 아이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본 거는 아이들이 자유 시간에 재밌게 그림을 누가 제일 많이 그리냐를 봤어요. 자, 누가 가장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아무것도 말 안 하지 않고 선물도 안 준 집단, 말 안 하고 선물만 준 집단, 미리 약속하고 선물 준 집단. 누가 제일 많이 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상도 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집단.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선물도 안 준 아이들. 근데 가장 적게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린 다음에 선물 준다고 약속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마음에 와닿기는 한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직장 다니고. 근데 내가 이거 재미도 없고 힘도 들지만 월급 주니까 한다. 월급이라는 보상을 갖고 그냥 꾸역꾸역 일을 했어요. 근데 월급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할까요? 일을 하지 않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외적 보상? 외적 동기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뭐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싶었고 이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이게 한 게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좀 깎였다고 해도 그래.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내적 동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요. 뭔가를 할 때는 나름대로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설명을 해요. 그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던 아이들은 원래 그 설명은 마음속 깊이 어떤 거였냐면은 재밌고 즐거워서였어요. 근데 1센트를 받으니까 그 이유가 뭐로 다 설명되어 버렸어요. 돈으로 설명된 거예요. 아까 그 래퍼 박사의 연구에서도 내가 그림 그리기 재밌어서 했었는데 선물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선물 받으니까 했지. 그래서 원래 그 고유의 즐거웠던 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칭찬이라는 게 뭐 칭찬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주다가 칭찬 끊기면 더 이상 뭐 보상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듯이 칭찬이란 그것이 사라지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아까 왜 칭찬은 뭐 고래도 또 요즘 그 이후 책에 아기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어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정말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에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고래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떤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성취 동기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그것이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취 동기가 높다는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취 동기가 높을까, 낮을까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 모습이 성취 동기가 높은 거를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다 좋죠. 성공했는데 기분 좋게 더 덩실덩실 하면 돼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성취 동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위기는 언제 와요? 성공을 계속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성취 동기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무기력해요. 아,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아까 머리 좋다고 했는데 나 머리 나쁘구나. 머리 나쁘니까 나 적성에 안 맞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정말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우리 아마 주변에 많이 볼 거예요. 우리가 특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참 의미 있게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봐요? 저 사람이 저때 저 슬럼프에 빠졌는데 저 실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견적을 내서 그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 남아있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어떤 성격을 어떤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은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 성취 동기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 흥미도 이게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낮습니다. 여러분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흥미도가 몇인지 아세요? 꼴찌예요.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너무 제가 웃지만 참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겼고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마음이죠. 성취 동기, 자신감 이런 어떤 마음을 키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예요.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 또 하나가 칭찬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지껏 한 그 잘못된 칭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성취가 두렵게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고 노력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칭찬의 역효과 설명드리고 이제 조금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하면 또 칭찬을 받으면 정말 성취 동기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교수님의 일부 강연, 약이 되는 칭찬, 또 독이 되는 칭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에 요교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우리 그 아들 둘이 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을 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100점 맞고 하니까 야 우리 아들은 수학머리 최고야, 천재야 막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쓱 제가 몰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자계산기를 수학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 연산을.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싶고 100점 맞는 그 어떤 결과물 때문에 네. 전자계산기로 그 수학을 제가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칭찬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칭찬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받아야지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도 타이밍이 딱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이. 그죠? 칭찬도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인 거예요? 즉각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뭔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인을 보낼 때는 그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보자 하고 맞아 주셔야지. 아니면은 됐어. 다음에 얘기해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묵히면 절대로 안 되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서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의 칭찬 기술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궁금한 게 칭찬에도 그 언어적인 칭찬과 비언어적인 칭찬이 있잖아요. 네. 비언어적인 칭찬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비언어적이라는 게 말로
말로 안 되니까 뭐 어떤 이제 뭐 몸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네. 사실은 어머님들이 칭찬 되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말하지 않다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눈으로 이렇게 극하게 쳐다보면서 안아주신다든지. 아, 그럼 징그럽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 왜 이래요, 아니, 그런데 아들도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그런 표현에 취약하지만 자꾸 받으면은 그렇게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 2부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네. 그렇다면 내 아이의 수학 성취를 높이는 칭찬은 과연 어떤 칭찬일까요? 계속해서 정윤경 교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연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칭찬의 역효과가 두렵다고 칭찬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하고 고민하셔서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은지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딸이 또 아들이 수학 경시대, 요즘 수학 경시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지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심각한 거 말고 초등학교 때 많이 보잖아요. 저희 딸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잘 받아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와, 우리 딸 최고야.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 진짜 좋아. 야, 너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구나. 이런 어떤 칭찬이 익숙하신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너 머리 좋아. 최고야. 이런 분 있으세요? 뭐 좋아요. 이런 분들도 어떤 분들이냐면은 정말 열렬히 아이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칭찬은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가 야, 너 최고야. 상장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아인슈타인 같으면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우리 반 애들 절반은 다 받았어.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그리고 아까 저 윤영유 아나운서님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문 꽝 닫고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해볼게요. 봤어요. 했더니 와, 잘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엄마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반 애들 뭐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도 문제 푼 걸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 공식을 적용한 거 참 잘한 것 같아. 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니? 엄마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이렇게 다가와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정말 그래서 엄마 이거는 진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게 잘했어. 꼼꼼하게. 그러면은 그래? 뭐 나도 여자지만 과학 좀 한번 공부해 볼까? 뭐 이런 어떤 오글거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예를 보면은 대충 이제 어머님들이 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칭찬의 원칙은 뭐냐면은 과장하거나 또는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는 어떤 칭찬들 우리 계속 지금 나오네요. 우리 딸 똑똑하다, 훌륭하다, 뭐 정말 잘했다, 넌 최고야, 완벽해. 이런 칭찬 어때요? 아이들이 이런 걸 들으면 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아닌데? 나 완벽하지 않은데? 나 지난번에 수학에서도 되게 많이 못해가지고 막 점수 잘 못 받았는데? 그럼 그때는 난 머리 나쁘다는 얘기인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래요.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을 수도 있어요. 뭐 어린애들은 조금 뭐 그냥 어른이 말하는 대로 믿으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좀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은 이만큼 잘하는데 이만큼 더 잘해 라고 믿는 게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긍정적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긍정적 환상, 즉 뭐냐, 자기의 어떤 실제 모습보다 더 자기를 크게 지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너무 부족하게 지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안 좋겠죠? 그거 못지않게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수행도 떨어져요. 믿고 열심히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그게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만 성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칭찬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풀었네. 그랬지 내가. 엄마는 사실적으로 잘 얘기를 해. 이 공식을 여기에 대입할 생각을 했구나.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쪽보다는 조금 덜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사람의 자신감은 그런 어떤 허황된 칭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참 잘 됐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느끼는 자신감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아이들이 배워가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 칭찬은 결과는 버리셔야 돼요. 과정만 보고 하셔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하는 칭찬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결과. 우리 딸 상 받아서 대단하다. 와, 1등이네. 내가 최고다. 우리 딸이 누구보다 더 잘했네. 어떤 비교를 통한 결과죠. 그리고 아까 보상, 상 받아왔으니까 뭐 해줄까? 이런 결과를 칭찬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과정, 아까 구체적인 칭찬이랑 좀 비슷하죠. 아이가 뭐를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이 과정에 여기가 참 좋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 많이 있네요. 꼼꼼하게 잘했네.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수학 문제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는 거는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엔 잘 됐구나.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의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엄마가 네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한 거는 참 좋은 거네. 이런 칭찬, 정보가 많이 담겨 있죠. 아까 실수했을 때 차분하게 너무 당황하지 않고 고치는 게 참 좋았어. 이런 게 이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칭찬인데요.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칭찬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기능.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패했을 때도 칭찬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왜? 성공도 어떤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실패도 어때요? 여러분들 실패하기 위해서 그냥 실패 꽝 해요? 뭔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실패. 근데 그 실패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참 안타깝죠. 어머, 네가 이번에는 그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도 짜고 공부도 하고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잘못됐구나.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한 거는 참 잘했다. 그것 아닌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쳐서 다음에 잘해보자. 이런 어떤 칭찬으로 해주면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나쁘지 않죠. 애들이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 99번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 챙겨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그것이 진정한 결과도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먼 아이들인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과정을 마치 우리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수행에 탐정가가 돼서 얘가 뭐를 어떻게 어떤 자질이 있고 어떤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서 뭐를 했지를 항상 들여다보시면서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칭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칭찬에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그 아이한테 네가 왜 이거를 성공했는지를 알려주는 마음이 들어가요. 알려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잘했는데 머리가 좋다. 열심히 했다. 이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길러주는 게 바로 칭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때 좀 바람직하게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기의 어떤 수행을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죠? 운, 행운. 그렇죠. 그럼 어쩌겠어요. 근데 아이한테 야, 넌 참 운도 좋다. 이것도 칭찬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칭찬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너무
너무너무 위기에 처했을 때 문득 떠오를 수 있죠. 우리 엄마가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한 희망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참 갈 길이 먼 아이들한테 운이 좋다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나는 운이 좋으니까 그냥 하면 될 거야. 그것보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것. 또 뭐가 있겠어요? 머리가 좋니?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거. 역시 너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참 똑똑해.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왜 애가 잘했는데 엄마를 칭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똑똑해. 이런 어떤 유전적인 거잖아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칭찬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칭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는 것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 할 수도 있고 0%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해야 그 다음에도 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조금 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어떤 방법을 찾는 거라든지 계획을 미리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좋은 칭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요. 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면 어떤 또 도움이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칭찬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아이가 기죽을까 봐죠. 자, 근데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형제가 있는데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해요. 맨날 공부 잘해서 막 상장 받아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칭찬해요. 아유, 우리 아들은 엄마 닮아 머리도 똑똑해서 그냥 공부도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은 엄마가 머리 좋게 잘라줘가지고 맨날 시험 잘 봐가지고 공부 잘해? 맨날 칭찬이나 받고? 그럼 난 뭐야? 나는 엄마가 유전적으로 머리 나쁘잖아. 나 그래서 공부 안 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기도 죽고 별로 무기력해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생 들으라고든지 어머 네가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계획해서 문제집도 1개 풀 거 2개 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더니 결국 점수 잘 나온 거 봐라. 야 정말 이거는 참 엄마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동생 또 그래? 저거 문제집 1개 더 풀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엄마한테 칭찬받아? 그래? 그럼 난 2개 풀지? 난 3개 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받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걸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정말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환상적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칭찬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3가지 원칙. 결과보다는 과정,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애도 있어요. 우리 애한테 걔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그때도 수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점수를 좀 잘 받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칭찬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한테 열심히 노력하더니 참 잘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되게 바빴어요, 그때. 되게 바쁘고 맨날 이러는데 우리 딸은 지가 혼자 알아서 공부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든지 우연히 시험을 잘 봤는데 자기 생각이 그렇죠. 엄마는 내가 공부할 때 한 번도 봐준 적도 없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관찰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내가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반성했어요. 애한테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시험 문제 푼 거 갖고 와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잘했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리고 꼼꼼히 다 얘기했지만 이미 좀 약발이 안 듣더라고요. 됐어. 엄마 노력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저를 안쓰러워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한테 그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요즘 나 진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엄마가 괜히 책에 쓴 대로 너한테 그대로 말한 거 엄마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고 열심히 너랑 이렇게 같이 할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저를 좀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 게 참 오래도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청편일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특성,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조율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저는 성별, 여자아이, 남자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자와 남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고 뭐 부부관계 뭐 여러 가지들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좀 행동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조금 다르게 칭찬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수학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학생, 남학생 누가 더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 좀 예전부터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이렇게 좀 가르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학생들은 또 뭘 잘하는지 아세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원리들을 일상에 잘 연결을 시켜요. 잠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요즘 이렇게 뭐 가족들이 같이 타는 차 있죠?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여자예요. 원래는 남자가 찝차, 힘 좋고 강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아니야. 가족들이 안락하게 잘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해서 그걸 공학적으로 디자인한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관계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한테는 약간의 인정. 너가 이런 걸 해서 참 엄마는 자랑스럽다. 네가 참 좋다. 엄마 참 이래서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때로는 참 마음에 와닿는 칭찬이 돼야 돼요. 물론 진심이어야겠죠.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조금 오그락오그락거리죠. 왜 이래 조금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어떤 관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거 내가 이렇게 이거를 잘했구나.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고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행동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여자애들에 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칭찬이라는 거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의지 이런 어떤 열렬한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려고 한 어떤 그런 말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본전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시고 오늘 그냥 사실 오늘 하루 한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머릿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연습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정말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뭐 수학이건 무엇이건 성취 동기를 쑥쑥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의 실전편까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잘한 건 뭐냐면 수학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하더니 이걸 끝까지 지켰구나. 정말 잘했어. 이거 구체적인 거 잘한 거죠. 그럼요. 네. 잘 못한 건 뭐였냐면 아유, 누가 낳길래 이렇게 멋있는 아들 낳았어. 역시 똑똑한 엄마는 똑똑한 아들이 나와. 막 이런 거 제가. 예. 또 귀엽게 여기더라고요, 아들들이 저를. 네, 저는 특히 그 남녀에 대해서도 칭찬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이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어떤 것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칭찬인지 배워봐야 될 텐데 이 밖에도 구체적인 실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칭찬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저처럼 일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뭐지? 얘가 잘하는 거는 뭐지?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 생각해서 기억해 두시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에 좀 이렇게 노트도 해 두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님들이 칭찬을 내 자신을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가 좋아 이런 구체적인 능력이 참 좋아하고 그걸 스스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기분을 느끼면서 연습하는 것도 자녀들한테 칭찬을 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예.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을 그럼요. 키운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얘기네요. 스스로 한번 칭찬해 한번 보시겠어요? 해보세요. 아유, 이 나이에 어쩜 저렇게 이 몸매, 이 피부에 보톡스 한 번 안 맞고. 네. 굉장히 아, 구체적이십니다. 정말 구체적인 예, 칭찬 아주, 방법에 예.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 참 잘 들었네요. 그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을 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도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국의 수학 포기자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수다학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